네, 월요일에는 주부들의 재취업 성공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자, 재취업 성공기를 소개해 주실 비전 리서치 연구소의 김난주 홍보대사 그리고 재취업 꿈꾸는 이정순 주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제 김난주 이사께서 나오셨는데 물건 사실 때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편이세요? 아, 저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편입니다. 어떻게 가격이나 아니면 뭐 제품 이런 예, 거? 가격, 물론 주부다 보니까, 저도 네. 주부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따지고요. 네. 저는 그 가격보다는 효용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100원짜리를 1년에 한 번 쓰는 것과 1000원짜리를 매일 쓰는 것과의 가치는 틀리죠. 저는 네. 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주로 이제 신상품에 대한 정보 같은 건 어디서 얻으세요? 저도 뭐 TV를 통해서 주로 많이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친구들한테 또 물어본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격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정순 주부 처음 나오셨는데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올해 43살이고요. 네. 취업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취업을 위해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있으세요? 네, 제가 손으로 아기자기한 거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네. 또 뭐 만드는 꽃에 일. 대한 관심도 있고요. 아, 네. 꽃에 대한 네. 관심도 있으시죠? 예. 네. 뭐, 이 두 분이 사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부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집에 계셨다. 지금 취업을 하셨던 경험은 없으신 건가요? 아는 지인 통해서 잠깐 일을 한 적은 있고요. 네. 취업은 없었어요. 아, 그럼 지금도 전업이신 거죠? 네네. 네. 아마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네. 보시는 분들 가운데. 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 취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취업을 위한, 도전을 위한 뭐 각오 같은 거 있으세요? 네,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 설렘이 있어요. 네.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뭐,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이사님 오늘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직업이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취업을 네.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취업에 성공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로리스트요. 예. 네. 이게 사실 이제 꽃을 만드는 직업인데 네. 대충 이제 느낌으로는 좀 화려하고 좀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성격도 좀 꼼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도. 가영 씨한테 어울리는. 아니 그럼 어떤 직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플로리스트는 이제 프로와 꽃하고 그 아티스트의 합성어로서 꽃을 가지고 예술을 창조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 네. 소개하게 됐는데요.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아마 취미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네.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좋으실 거고, 그렇지 네. 않으면 이제 새로 이렇게 아까 이분처럼 네. 시작하는 주부들한테도 아주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지금 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네. 이정순 주부님이 그 손재주 좋다고 하셨거든요. 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그 플로리스트란 직업 기대되는데요. 네. 그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꽃꽂이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제 쉽게는 꽃꽂이로 기억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네. 뭐 꽃꽂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출발을 해서요. 네. 꽃꽂이가 옛날에 단순히 이제 꽃을 가지고 아름답게 꽂는 거에 불과했다면 요즘 그 플로리스트는 꽃을 꼽는 것은 물론 재배하고 그다음에 그 보관하고 또 아울러서 어떤 인테리어까지 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말 꽃 이렇게 꽂아놓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재배면 키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재배를 뭐 네.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재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꽃을 만들어 놓은 꽃을 보다 더 오래 유지하고 그렇게 이제 작품을 좀 더 아름답게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플로리스트가 되면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꽃이 시들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꽃을 판매하고 포장하는 일도 합니다. 또한 그 각종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또 꽃을 장식하거나 디자인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꽃 전문점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협회 화원에 소속해서 일을 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네. 어떤 특별한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꽃을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다발을 해달라든가 뭐 화분이 된다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네. 하고 그걸 이제 그 상태로 또 유지도 좀 네.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일이고 근데 이게 돈은 좀 많이 버는 일이 사실 작품을 하면 돈은 제일 꽤 버는 중요한 것 부분이지. 같은데 예. 사실 뭐 어차피 우리가 그 취업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자기 뭐 자아 실현도 있고 그렇지만 첫 번째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일단 돈을 얼마큼 버는 그렇죠.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전업주부가 그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연간 한 1,400에서 1,400 정도의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경력이 쌓이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호텔 전문 팀장님 같은 경우는 7,000에서 8,000 정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보자와 경력자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론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이 예.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좀 여성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잖아요. 근데 네. 꼭 이 직업만이 갖고 있는 뭐 장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일단 아름다운 꽃을 보기 때문에 심미적인 면에서 일단 다른 직업보다 좀 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고 그 신품종 같은 거에 대해서 아주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죠. 그다음에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서는 조금 그 기간이 작은 기간을 투자해서 이 샵이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샵을 운영할 때 또는 이 플로렌서의 실력에 의해서 사업 수완이나 뭐 경영 인맥 등 이런 걸 굳힌다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는데 사실 플로리스트라고 해서 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나무 같은 풀 네, 이런 조경. 것들, 예,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어서 지금 화면에서는 거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사실 이제 플로리스트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지실 텐데 일을 하기가 이게 성격적인 면에서 조금은 더 꼼꼼하거나 네. 아니면 좀 세심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뭐 모든 일이든 꼼꼼하거나 세심하면 네. 조금 더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끈기가 좀 있어야 되는 직업이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꽃을 만지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한 직업 같지만 그 새벽 일찍 꽃시장에서 꽃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좀 신경을 아, 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치우거나 이런 게 힘도 무척 많이 드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지금 플로리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정순 주부는 아까 뭐 꽃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플로리스트 직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제 성격하고 제가 네. 좀 꼼꼼하거든요.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데요. 아, 네. 참, 맞아요. 이게 좀 꼼꼼해야지. 제가 꽃꽂이를 한번 그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성격도 웬만큼 그림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네. 꽂아놓으니까. 근데 정말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네. 그럼 잠시 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뭐 플로리스트가 되려면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플로리스트가 되는 과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문 대학이냐 4년제 대학에서 그 전문 과정 리스크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여기 이 프로그램 시청하는 분들이 그 대부분 주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과정을 하기에는 사실 시간과 돈과 그렇죠. 노력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학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센터, 뭐 복지관 등에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뭐 3개월 정도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자격증이 필요 없고 수료증만으로 자기가 가게를 차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한 보다 이제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은 화해 장식 기능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문 기관에서 수학을 하시고 시험을 보면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겠죠. 네, 막 전문 학교도 있고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참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간 자격증인 거죠? 플로리스트는 일반적으로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뭐 네.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수료증에 가깝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네네. 화해 기능사라고. 화해 장식 기능사. 장식 기능사. 예, 화해 장식
장식 기사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국가 공인이기 때문에 받아 넣으면은 조금 더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갖고 있으면 일단 취업에 우선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고요. 네. 호텔이나 뭐 이런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소하는 경력이 쌓이면 전문 자기가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따는데 기간은 네. 공부의 양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일반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뭐 기초 과정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가능한데 네. 화해 장식 기능사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 과정이 소요가 되고요. 네. 네, 작품 수도 한 50개에서 80개 정도를 이렇게 해봐야지 아. 충분한 그 경험이 있어야지 이제 가능하죠. 네. 그리고 아울러 뭐 시험 공부도 약간 필요하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화해 장식 이런 거는 네. 그 꽃을 보면 이게 무슨 꽃인지 네. 이게 얼마 동안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알려면 공부가 좀 많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싶은데. 아마 그 기본 그 과정에서 그런 거는 기본적인 기술은 다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요새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으로 정보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니 우리는 일단 뭐 자격증 따야 된다 그러면 공부하는 게 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 과목도 지금 보통 그렇게 되면 한 뭐 4-5 과목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꽃이나 뭐 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손으로 하는 작업 같은. 네, 뭐 디자인 기본적인 디자인 일러스트도 배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통이나 판매 과정도 아. 예,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배울 게 많은데요. 네.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경영이라든지 경제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창업이 되면 일이 좀 커지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네. 아카데미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기초 과정들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 학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아, 그렇군요. 그럼, 네. 그럼 그 기초만 해가지고도 취업은 가능한가요? 예, 취업은 아까 말씀대로 가능한데요. 뭐 일반 그 상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종업원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초봉 같은 게 그렇게 그리 많지 않으니까 네.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이제 좀 더 큰 이제 일로 가셔야겠죠. 네. 근데 뭐 사실 처음에 취업을 하시는 거라면은 거기서 일단 좀 일을 뭐 하시거나 그렇죠. 어쨌든 예. 경력을 쌓는다 생각하고 하셔야 다양한 디자인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또 제작도 하고 네. 또 그 플로리스트가 만드는 작품이 쓰이는 것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게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취직은 잘 할 수는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이제 취업의 수요가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2009년도 네.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의하면 플로리스트와 거기에 종사하는 공회원이 약 18,800명 정도로 된다고 집계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중에 그 보통 학원을 졸업한 학원생 중에 90% 이상은 취업이 된다고 지금 학원들에서 얘기하는 아, 거지만 예 네네.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의 그 구성비를 보면 의외로 남성이 52%, 여자가 오. 48%로 남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주부들이 그 틈새 시장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전망은 뭐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많다는 건 좀 의외네요. 네, 정말 예. 꽃이기 때문에 훨씬 여성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분들은 꽃 아니고 나무 심는 거 아닐까요? 아, 존경합니다. 그렇지, 뭐 그런 네. 쪽에 근데 이게- 계신 분들까지 포함이 되는 숫자인 거죠. 예, 그게? 그렇기도 네. 하고 이제 이게 어쩐 그 예식장 이런데 커다란 화분 같은 거 네네. 나르는 거 보면 보통 아저씨들이 나르시잖아요. 아. 이렇게 힘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도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예,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좀 드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꽃도 뭐 직접 가지고 오고, 뭐 사고 팔고, 예, 그렇죠. 사고 또 다 만들어서 팔기도 해야 되고. 예, 예, 직접 시장 가서 골라야 되고 네. 화분도 뭐 날라야 되고 뭐 다 누구 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이정수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이 화분도 날라야 되고 나무도 지어야 되는. 많이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아까 의지에서 좀 받으시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예, 의지가 약간은 조금 좀 고려해 보신다는 그러니까 쪽으로. 꽃만 좋아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여러 가지. 물론 꽃은 좋아야 되는 건 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미적 감각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손재주는 뭐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작품을 소화하면서 그거는 늘어가는 방법이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아, 그 특별한 손재주는 제가 보기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저 아.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막 꽂았는데도 얼추 그림이 나온 거 보면 뭐 작품은 아니더라도 네. 그런 거 보면 손재주는 조금 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늘게 되는 예. 부분이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전업으로만 계시다가 꽃을 딱 들어서 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데 네. 이제 그 차츰 그 처음에는 이걸 처음부터 뭐 내가 뛰어들어서 이걸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처음에는 뭐 지인들 뭐
뭐 돌잔치라든가 아. 아니면 학교에 뭐 할 때 행사라든가 해서 조금씩 자기 작품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엄마들이 이거 이쁘다 어서 났어요. 뭐 그러면 내가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주문을 맡아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네. 가게도 차리면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이 적고요. 요새는 프랜차이즈 창업도 많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면은 조금 더 안정성이 유지되겠죠. 네, 지금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까 그 이정순 주부는 네. 지금 다시 아까 뭐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공부 이제 다시 시작해볼 도전해볼 마음은 있으세요?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고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기대됩니다. 그래요. 만약에 플로리스트가 됐다면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뭐 우선 필요한 뭐 꽃부터 만든다라고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제일 먼저 어떠한 작품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제가 새 종류를 좋아해요. 예. 크기 다양하게 해서 화려한 색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초반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돈 아깝다 생각 안 하고 일단 좀 뿌려야겠네요. 꽃을 좀 만들어서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집도 그렇죠. 좀 평상시에 네. 비싸서 못 사는 꽃 이기에 좀 그렇죠. 팍팍 뽑아서 안방에도 좀 해놓고 분위기도 바꿔놓고. 아니 근데 이게 훨씬 배우는데도 돈이 좀 네, 다른 아. 과목에 비해서는 좀 돈이 들겠어요. 예, 근데 이제 재료비가. 돈이 조금 부지런하시면요. 네. 그 각종 꽃 도매상가 가시면은 좀 네. 그 일반인한테도 싸게 도매 가격으로 아, 그래요? 예, 꽃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지런히 떨시면은 네. 이쁘고 뭐 좀 있는 거 동생도 좀 선물하고 그러면 여기에 한번 점수도 따고 그러면 네. 좋죠. 그 좀 부지런 떠는 게 새벽 2시에 일어나야 이거 정말 저는 그 시간까지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상업 우리 그 일반 상인들은 그 시간을 갖고 와서 오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는 네. 뭐 그게 오후 2시까지 보통 그 가게가 열거든요. 도매상가가. 그 네. 낮에 한가한 시간대 애들 학교 보내놓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도매 가격으로 주시긴 주시나요? 예. 근데 오히려 늦게 가면은 꽃 네. 제 특성상 하루 지나면 아, 시들기 떨이가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군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떨이가 네. 들어가는데요. 네. 역시 아. 주부셔서. 아니, 전 재료비 걱정이 사실은 좀 되더라고요. 네. 다른 거 이렇게 취업할 때 드는 다른 공부보다는 네. 이제 재료가 책도 들어가지만 여기 이제 꽃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게 또 철 따라 꽃값이 또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리고 졸업식이라. 꽃은 또 네. 시들면 네,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졸업 시즌 같은 경우에 사실 꽃다발 하나 사면은 좀 괜찮은 거 한 5만 원 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제 손으로 만들게 되면 한 15,000원 정도면 예, 좀 충분히 아주 네네. 크진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예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호텔에 이제 꽃가게를 뭐 쓸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한 이 정도 되는 게 있어서 저 정도면 괜찮겠다 그랬더니 그 정도 만약 그 정도 반 정도가 7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호텔 엄청 비싸요. 호텔 같은 데는 조금 더 비싼 면이 더 없잖아요. 비싸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있는 거 저거 한 다발만 주세요. 그래서 그냥 수국 하나만 이렇게 했는데 정말 꽃값이 워낙 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큰 돈 벌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네, 자, 그럼 전망적인 생각. 직업적인 전망은 예, 뭐 앞으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나라나 전반적인으로 그 사회가 좀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꽃에 대한 필요성과 그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도 지금 네.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조경, 이 꽃, 그 플로리스트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조경 산업도 관련돼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 친환경적인 문제가 더 대두되기 때문에 조경에 대한 또 그 생각이 더욱더 좋아지고 많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플로리스트 활동 영역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주부가 준비하시면 평창 올림픽을 겨냥해서 내가 거기에 메인 그 플로리스트로 참가한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아주 그 크고 좋은 목표가 되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국가적인 사업에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시작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말만 들어도 벅차네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플로리스트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꽃과 그리고 음식 요새는 행사 이런 게 다 하나가 진짜 이것도 융합이 되는 산업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플로리스트 그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도 이제 조금씩 그 테이블 세팅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 산업으로 웨딩 플래너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 스타일리스트 그때 다 꽃이 필요하기 때문에 꽃을 하시다 보면은 그쪽 방면에도 아마 그 호기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쿠션을 하시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게 할 수 있겠죠. 예.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재취업 원하시는 주부들 많을 텐데요. 네. 자, 오늘 취업 전문가로서 그 주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옛날 그 시 중에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봄부터 준비를 해서 결국은 네. 가을이 돼서나 이게 그 결실을 맺는데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이것도 꾸준히 그 지속적인 마음을 갖고 하시면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부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 근데 이 앞에 저희 지금 꽂혀 있는 네. 이건 사실은 화면으로 보기엔 참 예쁜데 이게 조화거든요. 네. 조화도 플로리스트의 아, 영역에 영역들이 들어가 있는. 물론 생활을 취급하는 일이지만 네. 조화와 생활을 적절히 섞어서 아. 하는 것도 그 장식품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연습할 때 돈이 많이 좀 들으면 네네. 좋아서 하다가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럴 수 있군요. 은근히 분야가 엄청 넓은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생화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을 발각시켜주시고 예, 이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꽃을 싫어하는 분들이 뭐 별로 안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효용 가치가 특별히 무슨 일이나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배워두면 뭐 나름 네, 나쁘지 네. 않은 일이 될 수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예. 네. 네,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분들 나와주셨었죠? 네, 김난주 홍보이사님 나와주셨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순 주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날씨 얘기를 저는 웬만하면 클로징 오프닝에 잘 안 하는데 네. 이게 정말 한 달 내에 이 장마 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요새는 사실 좀 아프신 분들이 많아진다고 네, 맞아요. 해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더 조심을 좀 하셔야 될 듯합니다. 네, 이럴 때 밝은 꽃 선물하시면 기분 좋아지실 것 네,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자, 오늘도 남은 오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